안녕하세요.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. 뒤에 배경이 좀 다르죠? 제가 늘 찍는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집이 아니고요. 지금은 제가 부산에 잠깐 왔어요. 부산에 와서 제가 법인 관련된 일을 좀 처리할 게 있어서 왔는데, 음, 저한테 있어서 컨텐츠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요. 제일 중요한 컨텐츠는 상담 사례에 대한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면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.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. 지금 제가 아일랜드에 관련된 학생 한 명이랑 상담을 하고 있어요. 이분은 예산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예산 범위를 가능한 안 벗어나면 좋겠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학교를 좀 추려가지고 추천을 해드렸어요. 그 내용을 보시고 지난 주말에 본인도 스스로 좀 학교를 좀 서칭을 해봤더니 몇 개 학교들을 언급해 주셨어요. 그러면서 이 학교들은 어떤지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,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저는 제가 정해놓은 기준을 부합하지 않는 학교는 솔직히 추천을 잘 못합니다. 그리고 에이전트로서 어떤 학교를 추천해서 그 학교가 만약에 뱅크럽이 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제가 져서 학교에 대한 다음 단계 학교까지 제가 다 보증해야 되는 상황인데, 제가 신뢰할 수 없는 학교라면 전 사실 추천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서 가격대가 좀 낮은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는 어때요?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아일랜드의 물가와 아일랜드의 최저임금이랑 선생님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어떤 임금이 있는데, 학비를 계산해 봤을 때 그걸 25주로 나누고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라면, 사실은 그 학교가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는 그 교실 대비 학생 수를 더 많이 받거나, 아니면 오전 오후반을 풀로 돌리거나,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 학교가 생존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런 구조의 학교라면 저는 죄송하지만 추천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, 사실 아일랜드 이민법이 이제 교육 관련된 쪽에서의 이민법이 계속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 이후에 계속 학교들 중에 몇 군데들이 클로징 다운 되고, 그 다음에 학교들이 없어지고 또 통합되고 서로 인수인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아일랜드 교육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이 조금 망가졌었어요. 그거를 이민국이랑 교육부, 학원 관계 여기서 담당하는 MEI나 그 외 다른 기관에서 우리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아일랜드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다른 나라에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학교들에게 영어 학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고, 그 다음 단계에 등록하는 어떤 리스트업이 새로 만들어졌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비자법이 바뀌면서 1년이 아니라 8개월, 이게 꼭 이거와 연관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에 맞물려서 비자법이 바뀌었는데, 1년 주던 비자가 8개월로 줄고, 시험 반드시 봐야만 되고, 방학 설정해야 되고,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들도 제한적이고,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. 그리고 제 눈으로 제가 직접 학교들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. 제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아일랜드에 있었고, 그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아일랜드의 학생들을 보낸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흘러간 스토리들을 제가 알잖아요. 이 학교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더 책임감이 더 많이 강해졌어요. 그냥 학생 보내면 끝 그러면 상관없겠지만,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그 학생이 그곳에 갈 때 많은 고민했다는 것도 알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간다는 걸 아는데, 그냥 임의로 추천하고 끝하기에는 저가 스스로가 좀 그렇게 하긴 싫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제 기준이 있어요. 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저는 과감하게 학교 추천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등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현지에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거나 정보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. 야, 그럼 너 에이전트니까 너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커미션이라고 하는 너네 수익이 많은 학교들을 추천하는 거 아닐까? 라고 의문하세요.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. 틀렸다고 하기에는 말은 좀 그렇고요.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, 절반이 맞는 건 저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. 저도 수입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드릴 수 있고 출장도 갈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.
나머지는 이미 그 단계에 대한 출장이나 학생들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자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어서 그 학교를 추천하는 거지, 단순하게 돈만 바래서 이 학교가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고 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학생한테 그 학교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저는 에이전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해를 조금은 안 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어요. 저도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, 그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왜곡된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시선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기준에 이렇게 미흡한 학교들은 솔직하게 추천 못 해드려서 등록을 못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, 그럴 땐 죄송하죠. 뭐 그분은 정말로 좋은 것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데 제 기준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드려서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 등록하면서 어떤 문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이유들 때문에. 그리고 제가 학교 담당자들 미팅을 하거나 오너들한테 연락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, 최근 들어서 학교들 몇 군데 클로징 다운 당한 것들에 또 이야기하면 똑같아요. 거기선 이미 루머가 돌기 시작하거든요. 학원 관계자들끼리는 이 학교가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이야기들이 다 떠돌아요. 근데 공식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죠. 하지만 에이전트들, 정말 친한 에이전트들한테는 말해요. 혹시 너네 학생들 보낼 때 이 학교들 보내면 조금은 keep an eye on 하라고, 좀 지켜보라고 이야기해요.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.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듣고 나면 조심스럽지만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. 왜? 그 학교의 재정적인 상태를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. 하지만 학생들한테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제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뭐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학교 선택할 때 너무 가격에 민감하시지 않으시고, 조금은 그 기준과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까지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하시는 게 에이전트로서는 학생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, 이제 왜 제가 가격이 너무 낮은 곳들은 추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. 감사합니다.